오늘은 16번째 차트 문제를 이제 실행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프레드시트죠? 스프레드시트. 쉽게 얘기해서 엑셀 시험,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시험, 그 다음에 워드 시험. 우리가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관련된 거는 이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대신에 아래 한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에 차트는 공통 과목입니다. 엑셀에도 차트 시험을 내고 파워포인트 차트가 나오고 아래 한글이나 워드에도 차트가 나와요. 차트는 빠짐없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야기는 실기시험에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제 필기시험 볼 때는 차트를 왜 사용하느냐, 차트의 목적이 뭐냐, 차트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성향에 따라서 차트를 작성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 교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차트는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한다.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도표를 시각화하는 기능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료들의 내용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에서 이거를 뭐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거예요. 시각화. 그냥 숫자로 뭐 값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숫자로 막 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값이 있는데, 이거를 숫자로 보여주지 말고 높낮이로 보여줘라. 막대나 꺾은 선이나 어떤 시각화적으로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2차원으로 보여주든 3차원으로 보여주든 간에. 그러면 좀 정확한 숫자는 모를지라도 어디가 양이 많구나, 어디가 적구나, 어디가 많이 올라갔거나, 어디가 많이 내려갔거나,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적은지 많은지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차트의 목적이에요. 여기 11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차트 시험은 5문항을 냅니다. 5문항을 내는데 그 5문항 안에 이런 11가지 종류가 포함돼요. 같이 하나 해볼게요. 차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만드세요 라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트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뭐를 추가해라, 여기 있는 걸 추가해라,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는 기존에 차트가 있는데 이쪽에서 뭐를 빼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넣고 빼는 경우는 없고요. 넣어라, 빼라, 새로 만들어라, 이런 3가지 보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무작정 따라하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트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 여기는 지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성적 2가지는 들어있는데 지금 출석 점수라든지 과제 점수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출석이나 과제 점수를 여기다 추가하시오, 뭐 이런 게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8사람이 나와 있죠. 8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부서 사람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빼라, 영업 2부 직원들만 보여줘라, 뭐 이렇게. 그럼 영업 2부 직원이 아닌 사람은 노지심씨, 송치훈씨, 이관호씨, 이수진씨,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 걸 또 빼래요. 그 범위를 재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범위를 추가하는 것보다 범위를 제거하는 게 어려워요. 제일 먼저 새로 만드는 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품명별로, 그러니까 품명 블록 잡아야 돼요. 분량률과 생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네. 자, 마우스로 품명 드래그 했죠? 블록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분량률, 생산 비용을 블록을 잡아요. 처음부터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안 됩니다. 얘도 껴버렸어. 처음에는 그냥 드래그예요. 항목의 이름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알맹이만 넣으면 안 돼요. 품명, 컨트롤 키 눌러서 분량률, 또 컨트롤 키 눌려준 상태에서 생산 비용, 이렇게 하셔도 되고, 품명 블록 잡으시고 분량률과 생산 비용은 붙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블록 설정하셔도 되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 2번째, 삽입 메뉴에 가서 차트를 만들래요. 문제집 뭐라고 써 있어요? 1. 품명별로 분량률과 생산 비용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범위를 지정하고 왔잖아요. 2번째,
차트 종류를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하래요. 그리고 어떤 거는 꺾은 선으로 바꾸래요. 일단은 여기 세로 막대형 중에 첫 번째가 묶음 세로 막대형입니다. 이걸 하래요. 이걸 하래요. 딱 누르는 순간 짠짜라잔 하고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1차 성공. 그럼 이제 2번에서 나와 있는 이게 묶음 세로 막대형을 했는데 생산 비용이라는 애가 빨간 거 있잖아요. 그렇죠? 파란 불량률은 어디 갔어요? 안 보이는데? 파란색은 안 보이죠. 그렇죠? 이유가 뭐죠? 보세요. 얘는 100%도 안 되는 숫자 1도 안 되잖아요. 100%가 1인데 여기는 비용이 어때요? 8자리야. 제일 작아도 500만이야. 500만이라는 숫자하고 2하고 500하고 2하고 비교해도 안 보이는 판인데 500만하고 1000만하고 1도 안 되는 숫자랑 같이 막대 그래프로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다른 거로 바꾸라는 거죠.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컴퓨터는 제가 그랬죠. 클릭 또는 더블 클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더블 클릭하는 거. 근데 클릭한 이후에 얘를 더블 클릭할 거냐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꾸미래요. 꾸밀 때는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어디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엑셀에서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을 클릭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식 있는 다른 그래프 형태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를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저 왼쪽에도 차트 종류 변경하라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얘 눌러서 뭐로 바꾸래요? 꺾은 선 중에서 네 번째 표식 있는 꺾은 선 이거로 하래요. 우리 시험에 꺾은 선 그러면 항상 얘입니다. 이 꺾은 선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얘네들은 항상 꺾은 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선택하고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안 돼요.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이 한꺼번에 꺾은 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같이 변하니까 안 되고 빨간색 생산 비용을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생산 비용을 클릭하고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파란색은 현재 보이진 않지만 작대기로 되어 있고요. 불량 생산 비용은 뭐 마디 같은 게 하나씩 꺾여 있잖아요. 마디 같은 게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량률이 앞에 있다는 뜻이고 생산 비용이 뒤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2번. 불량률 계열을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고 생산 비용 계열은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지정하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는 막대 그래프, 하나는 꺾은 선 그래프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냥 차트를 이거로 만든 거예요. 기본에 요거를 만들면 파란색은 보이지 않지만 막대 그래프가 된 거고 빨간색만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꺾은 선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 거기 2번 이제 마무리된 거죠. 3번 생산 비용이 뭐죠? 눈에 잡히는 얘네 꺾은 선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눌러도 돼요. 제일 만만한 건 컨트롤 1번입니다. 뭐라고 써있나요? 문제지에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기본축 말고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보내면 되지 뭐. 보냈더니 아하 뭔가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얘가 기본축으로 있을 때는 왼쪽의 숫자 값에 따라서 하나는 100만, 1000만 이렇게 갖고 하나는 1도 안 되는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파란색은 막대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간색을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보조축이 어디냐면 오른쪽 숫자 쪽에 있는 게 보조축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게 보조축이고요. 위쪽에 있는 게 보조축. 아래쪽에 있는 게 기본축이고 위에가 보조축. 왼쪽에 있는 게 기본축, 주축, 메인축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축. 그랬더니 이제 파란색은 퍼센트가 보이네. 그리고 빨간색은 꺾은 선은 오른쪽 숫자를 보는 거죠. 오른쪽 숫자를 보게끔 이렇게 하는. 얘는 닫아도 되고 열어놓으셔도 돼요. 필요하면 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81쪽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 형태 있잖아요. 미리 보기 나온 거. 대략 비슷해 보이잖아요. 뭐가 좀 다르죠? 많이 다르긴 다른데, 첫째, 제목도 없고, 또, 거기는 꺾은 선이 노란색이네? 우리는 약간 붉은색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왼쪽에 퍼센트 숫자하고 오른쪽에 큰 숫자 옆에 보면 불량률 생산비용이란 제목이 보여요. 그걸 축 제목이라고 합니다. 축.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범례라고 하는 애가 오른쪽에 들어있는데 이 범례가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박스로 둘려져 있고. 이제 그거는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꾸미면 되는 거죠. 자, 선택하고요. 차트를 선택할 때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면 선택이 돼요. 차트 안에를 갖다 대면 그림 영역, 눈금선, 뭐 차트 영역, 꺾은 선 계열, 뭐 어디, 그 다음에 이렇게 범례, 뭐 이런 말들이 뜨거든요. 얘를 클릭해 가지고요. 지우면 지워지는 거예요. 잘못 만들었다 생각하면 지워야 돼.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거를 꾸미다가 망쳤어. 지웠다. 그러면 그걸 끝이에요. 지우면 안 돼요. 얘네들은 지우면 안 돼요. 이미 있는 거를 지우고 다시 만들면 0점 처리돼요. 그거 다 알아, 귀시처럼. 이거는 우리가 잘못 만들면 되지. 다시 한번 볼게요. 품명,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불량률, 생산비용. 딱 봐도 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작고 생산비용은 숫자가 막 2천만까지 올라가니까 차이가 많이 나겠네. 하나의 그래프에는 안 보이겠네. 이게 머리에서 그려져야지. 이제 자,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첫 번째가 묶음 세로 막대형을 많이 쓰거든요. 일단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차트의 크기를 넓히거나 좁히는 건 나중 문제예요. 이건 어차피 하라고 할 테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그래프, 빨간색을 선택해 가지고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뜨긴 뜨는데 우리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른다. 이런 거.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면 숫자가 아까랑 달리 왼쪽의 기본축에는 불량률이 보이고 오른쪽 보조축에는 생산비용이 보이게끔 하는 일명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가 뜬 거예요. 차트의 종류에는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그래프 자체가 없습니다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쩌다가 원형 그래프가 나와요. 원형 그래프. 그러니까 아까 차트 종류에 가로막대도 있고 영역형 그래프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분산형도 있고 이런 거요.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이중축 혼합형하고 원형하고. 자, 3번까지 다 된 거죠. 그렇죠? 3번까지 된 거예요. 4번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이 마우스를 이 차트에다 클릭을 하면 차트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겉테두리가 나타나고요. 이때 아무것도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트 영역. 여기를 마우스로 움직이면 차트가 움직여져요. 당연히 이 테두리 선을 붙잡고 움직여도 움직여지고요. 이 모서리를 움직이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크기를. 그래서 이 차트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하래요? A 13번째래. 요쯤 되겠네. 여기다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그럼 얘가 정확히 A 13번째 가는지 잘 모르시죠? 이때는 Alt키 누르고 움직이면 딱딱딱딱 끊어주면서 가요. 해보실래요?
왼쪽 키보드 ALT 키 있잖아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위치를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요 셀의 마디 있잖아. 마디에 탁탁탁탁 끊어주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죠.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이제 크기, 대각선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F에 27번째니까 F에 27번째 있잖아요. 이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F의 27번째 셀을 알아서 탁탁탁탁 끊겨가면서 똑 들어갈 거예요. 예. 해보셨습니까? 요렇게 차트의 위치를, 차트의 크기를 고정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요. 매번. 물론 기존에 있는 차트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건들면 안 되죠. 위치가 틀어지면 얘는 감점 당하니까. 예. 자, 여기까지를 한번 해설해 볼게요. 페이지 넘겨서 분명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블럭을 잡아서 삽입에 가서 차트 그룹에 있는 세로 막대형 클릭해서 제일 위에 있는 묶음 세로 막대형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거에 가서 뭐라고 써있냐면 두 번째 생산비용 빨간색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바로가기 메뉴 누르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래요. 여기서 변경해도 되고 어디서 변경했다? 큰 메뉴판 위에 있는 메뉴판에 가서 얘를 바꿔도 되고. 그게 2번 설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조축으로 보내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4번 설명이에요. 4번 설명 183페이지 4번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거는 컨트롤 1번 눌러도 된다 그랬고요. 예, 그래서 보조축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조축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6번째 설명처럼 마우스로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기본 크기를 맞춰야지. 처음 위치를 조정하고 오른쪽 모서리를 이용해서 크기를 맞춰주고. 이때 이 오른쪽 8개,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8개 포인트가 있잖아요. 조절점 포인트가 있죠. 점점점 그러든지 여기 모서리에 점점 이런 거 보인단 말이에요. 점점점. 이걸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 겉테두리를 이용해서 아니면 안에 있는 차트 영역을 드래그해서 차트의 위치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때 Alt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좋아요 라는 말이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Alt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딱딱 끊어지면서 정확히 그려지는데 그런 거 잡다한 것까지 다 외우려면 또 헷갈리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요거다 맞추라는데 저처럼 대략 맞춰놓고 맞춰놨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감점 되겠지. 근데 이거를 대략 이렇게 맞췄잖아요. 이렇게 Alt키 안 누르고도 제가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이렇게. 그럼 삐져나가는지 안 삐져나가는지 현미경 쳤다 보는 게 아니라 딱 봐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수 다 주는 거지. 네, 그래서 크기를 굳이 막 그게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안 바꿔도 상관은 없다. 네. 자, 그 다음 앞에 문제로 돌아가서요. 지금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제목도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5번 설명.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다가 만들래요. 그 다음에 세로 갑축과 보조 세로 갑축이 있는데 걔들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을 집어넣으래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차트를 선택하면은 상단에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떠요. 차트가 아니면 안 뜨고 차트를 선택하면 뜨죠. 예. 그럼 이 차트에 연관된 메뉴 중에 디자인이라는 탭이 있고 레이아웃이 있고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디자인은 전체적인 거를 꾸밀 때 쓰는 거예요. 아까 차트 종류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뭐냐면 요소마다 꾸밀 때 쓰는 거예요. 요소. 제목을 만든다거나 범위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린다거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얘를 뭐 위쪽으로 옮긴다든지 오른쪽으로 다시 보낸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레이아웃이에요. 그 중에 차트 제목을 가서 차트 제목을 누르시면 거기에 차트 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래. 요거로 만들지 말고. 겹쳤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로 만들지 말고 요거로 만들려고. 그러면 제목하고 차트가 벌어져요. 뭐라고 만들래요? 문제지 써있잖아. 이거 쓰셔야지 뭐. 품목별 불량률 및 생산 비용 들어갔잖아. 글자 쓰면 들어가지 뭐. 차트 위. 보세요. 이 차트 제목이 이렇게 쓰면 흉하잖아. 겹쳐가지고. 그래서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다 놓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차트 제목을 쓰라는 얘기지. 예. 그리고 마지막에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줄이 바뀌어 버리니까 안 되고, 다 쓰시고 나서는 다른 데를 클릭하거나 ES 키를 누르면 딱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갑축 제목을 집어넣어요. 축 제목 집어넣어요. 축 제목은 뭐냐면 이거예요. 요 퍼센트 왼쪽에나 여기 뭐 1000만 2000만 나온 숫자 오른쪽에다가 볼펜 만년필이라는 이거 항목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목을 달라는 얘기인데 축 제목에 가는 거예요. 축 제목. 이런 축 제목은 없었죠 지금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차트는 그 결과를 항상 문제집 공개합니다. 이렇게 만드시오라고. 문제집 공개를 해요. 그러면 이 왼쪽 숫자가 기본 세로축이에요. 오른쪽 숫자는 보조 세로축입니다. 가로 세로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세로 갑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갑축이고요. 밑에 볼펜 만년필은 글자잖아요. 여기는 항목축이라 그래요. 가로축, 세로축이라는 말은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는데, 그러면 숫자가 적혀 있는 곳은 여기 세로가 들어있는 거는 세로 갑축인데, 그러면 항상 세로 갑축입니까? 아니에요. 가로 갑축도 있어요. 얘가 차트 종류가 가로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로 그래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축이 어떻게 됐어요? 숫자 축이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가로 갑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로 갑축, 세로 갑축 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가로, 세로라는 말은 아실 테고 숫자가 들어있으면 갑이고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이다. 그러면 갑축 그러면 갑 숫자지 이렇게. 항목축 그러면 글자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해하시면 수월할 수 있겠지. 그래서 레이아웃에 가서 축 제목에 갔더니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어떻게 세로 제목으로 만들라고 써있지 않아요? 5번 설명 5번 지문 오른쪽에 보면 세로 제목으로 추가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세로 제목 클릭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건 아니잖아. 우리 여기 보면 불량률 뭐 생산비용 해가지고 글자가 세로 쓰기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예를 보니까. 그러니까는 축 제목은 가로 제목이 아니라 세로 제목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보조 세로축도 있잖아요. 보조 세로축 오른쪽에 여기도 세로 제목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축 제목은 클릭하고 뭐라고? 불량률이라고 쓰고, 오른쪽에 축 제목은 뭐라고? 생산비용이라고 쓰고 마무리 짓고.
클릭하고 글자가 쓰면 글자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차트 제목을 만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기본 축에 있는 갑축이죠. 갑축 제목 만들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 갑축 보조갑 보조축에 있는 갑축 제목을 또 넣었어요. 그랬더니 밑에 항목이 어때요? 글자가 끼우러졌잖아요. 끼우러졌잖아요. 글자의 크기를 줄이면 안 끼우러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은 막대 그래프고 빨간색은 생산비용, 얘는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영역이 있잖아요. 얘를 범례라고 하는데 얘가 많은 공간을 차지해 먹고 있잖아요. 얘가 비워주면 글자가 가로쓰기가 정확히 보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범례 또 어디서 바꾸래요? 문제지에? 범례를 언제 바꾸라고 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지? 8번에 있네.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래. 그럼 범례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1번 범례 서식에 가서 아래쪽이군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요. 지금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애지만 이렇게 컨트롤 1번 누르면 이와 연관된 메뉴가 딱 뜬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여기도 있네. 레이아웃에 가니까 범례란 항목을 위쪽에? 아니 아래쪽 오케이, 아래쪽 이렇게 내려가지. 그러면 범례가 오른쪽에 있던 애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오른쪽에 남아 있었잖아요, 공간이. 얘가 메꿔주고, 아래쪽으로 내리려고 봤더니 아까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래, 아래쪽으로 가라 그러면 공간을 비워준단 말이야, 자동으로.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로 옮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옮기고 나면은 난리 나요. 안 돼. 다음에 못 고쳐. 이거 힘들어요. 이는 그대로 두셔야 돼.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넘어가고 돌아다닐 테니까. 예. 그 다음 6번 볼게.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텐데요. 아래 한글에서는 글자의 크기를 고정할 때 이 안에 요소가 있죠. 제목이 있고요, 축 제목이 있고요, 범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축에 들어있는 레이블, 요거 이름들 2500만 5%라는 숫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항목 축에 나와 있는 볼펜, 만년필 이런 항목들을 크기를 다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고쳐야 돼요. 근데 아래 한글에서는, 엑셀에서는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먼저 제목을 먼저 클릭하고, 제목 9번이 지금 차트 제목 꾸미는 거잖아요. 그럼 홈에 와서 굴림 글꼴 찾으시고, 굴림 14로 줄이래요. 그 다음에 가가가 첫 번째가 뭐예요? 굵게 돼 있네, 진하게. 굴림 14포인트 진하게 굵게 하래요. 그랬더니 글자가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그게 8번까지 설명이죠? 6번 설명한 거죠? 차트 제목을. 그리고 나서 나머지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조정하면은요, 이렇게 조정하면 한꺼번에 다 올라가요. 제목까지 같이 포함돼서 올라가지. 근데 이제 아래 한글에서는 제목 더블 클릭해서 크기 바꿔야 되고, 왼쪽에 있는 기본축 제목 더블 클릭해서 제목 크기 바꿔야 되고, 오른쪽 오른쪽 축에 있는 보조 갑축도 더블 클릭해서 고쳐야 되고, 범례도 더블 클릭해서 크기 고쳐야 되고, 항목축도 더블 클릭해서 크기 고쳐야 되고, 다 고쳐야 돼요. 근데 엑셀에서는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꺼번에 바뀐다. 자세한 건 또 이어서 할게요. 제목에 대해서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고 속성 진하게 하라고 써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제목은 무조건 다 굵게 진하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아닌 애들 있잖아. 이것도 제목이잖아요. 축제목. 얘는 제목이 아니잖아요. 범례는. 이런 건 안 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얘를 진하게 하시오라고 하면 그땐 진하게 하면 진해지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은 원래 진하게 원래 있는 애인데 보통 하고 나오고요. 보통? 그러면 진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하게 하라고 했는데 진하게 돼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굵게라고 표현되어 있죠. 굵게. 예, 볼드라 그래. 볼드. 우리 옛날에 그 4B 연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B가 굵어 진하게 나온다, 굵게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조 세로 값축이 어디예요? 왼쪽이 기본축이라 그랬죠. 왼쪽 아래쪽이 기본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왼쪽이 아닌 건너편에 있는 오른쪽이 보조축이에요. 근데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갑축이죠. 보조 세로 갑축 얘를 이러쿵저러쿵 하래요. 그러면 2007에서는 무조건 컨트롤 1번을 누르는데 엑셀 2010도 컨트롤 1번 누르면 되고요. 더블 클릭해도 돼요. 2007은 더블 클릭하면 안 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안 나와, 이 메뉴가. 아까 보니까 여기 파일 대신에 오피스 단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분은 얘를 그냥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신 거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엑셀 2010을 실행해 놓고 나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도 급하게 그냥 더블 클릭을 하니까 2007로 열리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2010처럼 안 열리고 컨트롤 1번 해야 열려요. 엑셀 2007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숫자 범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숫자 범주 어디 가서 표시 형식이 있어. 표시 형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 범주가 여기 있네. 범주 안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했잖아. 천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선택돼 있죠. 선택했잖아. 그럼 얘는 된 거예요. 얘는 된 거야. 얘가 일반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표시 형식에 가서 범주에 있는 숫자, 즉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넣어주고 간혹 소점 자릿수는 2자리로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면 되고, 지금 그런 말 없으니까 안 하면 되고. 여기 컷만 찍혔죠. 그렇죠? 그 다음 눈금의 최대값 주단위 고치는 거는 축 옵션이에요. 축 옵션. 그러면 오른쪽에는 요 보조 값축에 있는 데이터가 밋밋하게 데이터가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혔고, 요거의 숫자를 어떻게 하래요? 500만, 1000, 1500, 2000, 2500 이렇게 갔잖아요. 이거를 최대값을 얼마로 바꾸래요? 지금 최대값은 자동하고 돼 있잖아요. 얘를 고정으로 바꿔주시고 요 숫자 있잖아요. 요 숫자를 3000 0000 3000만. 그 다음에 주단위도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고정으로 바꿔주시고 요 숫자를 1000 0000 1000만 이렇게 하래. 엔터를 탁 치면 돼요. 요렇게 바뀐 거 확인하셨어요? 여기? 우리 책에도 보니까 생산비용 왼쪽에 숫자가 요렇게 변해 있잖아요. 그렇게 꾸미라는 얘기지. 요 내용을 아까는 둘 다 자동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알아서 눈금을 잡아준다는 거야, 엑셀이. 그런데 이 숫자를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최대를 2,500만원을 가지 말고 최대를, 이건 2.5 곱하기 10의 7승이라는 뜻인데 얘를 나는 5000 5천만원을 하고 싶어. 그럼 최대가 5천만이 되는 거고, 아니야 5천만 하지 말고 책에서 2천만 했으니까 2천만 해주고 3천만인가요? 3천만. 그 다음에 주 단위가 자동으로 돼 있는데 500만 단위로 가는 거를 1000만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고정에다 놓으시고 자동에서는 못 고쳐. 얘를 고정으로 놔야 고쳐진다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1000 1000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닫기를 누르거나 엔터를 눌러도 되는데, 요 고정이라는 글자나 여기 숫자 쓰던 거 있잖아요. 지금 숫자를 쓰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를 이 숫자 쓰는 영역이 아닌 다른 데를 클릭할 수 있으면 클릭해 보세요. 그럼 얘가 마무리가 쏙 들어가. 굳이 엔터 치면 얘 창을 또 열려면 컨트롤 1번 또 눌러야 되잖아요. 그때는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여기 누르면 안 되지. 여기 누르면 안 되지. 여기 이런 거 바꾼 거를 누르면 되지. 바꾼 거를 눌러주면 그렇게 딱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요. 제가 이 상태에서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서식이 뜨고요.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 서식으로 뜨고요. 여기 있는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서식으로 뜨고요. 이렇게 알아서 바뀌어요. 이때 범례가 아까는 어디 있었죠?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오른쪽. 원래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얘를 여기에서 아래쪽 하고 내리면 되는 거죠. 얘를 마우스 끌고 내려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 레이아웃에 가도 범례는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위치를 아래로 내리셔도 되고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 이 범례를 더블 클릭하면 범례 서식이 뜨겠죠? 범례 자리를 클릭해 놓고 컨트롤 1번 눌러도 범례 서식이 뜨겠죠? 그 다음에 저 상단에 보면 지금 제가 차트 영역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제목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눈금선을 선택했는지 범례를 선택했는지 그 위에 떠요. 거기에 든 서식을 눌러도 그게 컨트롤 1번 누른 거랑 같아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 누르셔도 되고 이 범례 영역을 더블 클릭해도 서식이 뜨고 범례를 클릭해서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죠.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테두리 종류를 테두리 여기 있다. 테두리 색깔, 테두리 스타일 있잖아. 이 테두리를 어떻게 하래요? 실선으로 하래. 실선이 뭐야? 이게 실선이지. 요거 실선이잖아. 이거는 점선이고 둥근 점선, 사각 점선, 파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실선으로 하래. 바뀌었나? 자, 테두리 스타일을 이거로 바꿔주래. 근데 색깔이 문제지. 색깔이 실선. 컴포스 색깔 들어갔잖아. 아까는 여기를 테두리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긴 바꿨는데 문제는 색깔이 없었거든. 색깔이 없으니까 색깔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테두리 색에 가서 그냥 실선 그러면 됐나 봐요. 근데 색깔이 검정이 안 나오고 엉뚱한 색깔이 나왔으니까 이 색깔을 검정으로 바꾸라고 써있지 않아요? 검정? 파랑이네? 파랑 끝에 있다. 끝에 세 번째 파랑 바꿔주면 되고.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너비를 얼마로 하시오? 그럼 너비를 얼마로 해야 돼 또. 여기 너비는 안 나왔네? 테두리 색깔만 파랑으로 하래. 그럼 파랑 됐잖아 이렇게. 예. 그 또 뭐 하래요? 글꼴을 궁서로 바꾸고 크기를 열셋으로 바꾸고 또 진하게 굵게 하래죠? 그건 여기서 못해. 어디서 하는 거야? 얘를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글꼴의 크기나 색깔은 홈에서만 하는 거야. 여기에서 궁서를 찾아가지고 궁서체와 궁서는 달라요. 궁서, 체인지, 궁서라고 써있네. 크기는 13이래. 13이 있나? 없다. 없죠? 12더하면 13이 14잖아. 그럼 여기 숫자를 클릭해서 13으로 바꾸고 엔터를 탁 치면 13이 되는 거예요. 이 글꼴의 크기를 14.5로 하래. 그럼 14.5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얘가 14.5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13이라는 건 못 고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무거나 골라놓든지 해야지 뭐. 그리고 나서 키보드로 13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이게 13이 되고 또 굵게 진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얘 눌러주면 진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래. 일단은 그럭저럭 뭐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8번 문제.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고 테두리 종류 실선, 테두리 색, 표준색 파랑, 글꼴은 궁서, 13, 굵게를 지정하래요. 그 해설을 좀 볼까요? 9번 설명. 8번 설명엔 뭐라고 됐나? 7번에는. 자, 186쪽에 그 8번 차트 제목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보신 대로 요 디자인, 차트 도구 디자인 옆에 있는 레이아웃 가가지고 제목을 겹치는 게 아니라 차트 위, 그래서 딱 별도로 제목이 올라오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축제목은 축제목에 가서 어디 축제목인지를 골라주면 거기에 생기고, 그래서 클릭해서 글자 써주면 되고. 그것이 186쪽, 187쪽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88쪽. 글자에 관련된 거를 꾸밀 때는 다른 거는 뭐 색깔이나 모양은 컨트롤 1번 눌러서 꾸미지만은 글꼴에 관한 거는 무조건 홈에서만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글꼴, 크기, 속성, 글자의 색깔 뭐 이런 것들은 홈 탭에 가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축이죠. 축. 오른쪽 보조축에 있는 거죠.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 갖고, 우리 책에서는 오른쪽 눌러서 가래요. 바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 눌러서. 아니면 더블 클릭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2007은 더블 클릭이 안 되니까 그냥 제일 좋은 방법 컨트롤 1번 누르면 되지. 그래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꾸미라고 하는 거 꾸미고 나면 축 옵션에 와서 최대를 얼마? 아까 3천만으로 했더니 3 곱하기 10의 7승으로 바뀌었네. 고정이 자동 500만이었는데 이거를 고정으로 1000만 썼더니 1.0 곱하기 10의 7승. 지수 형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 2000만, 3000만을 간 거지.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닫든지 뭐 다른 데를 클릭하면 알아서 바뀌겠지. 메뉴가 닫아도 되고 열어놓어도 되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범례를 어떻게 꾸미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범례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 하시든, 아니면 범례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범례 서식을 별도로 빼내든, 아니면 컨트롤 1번 눌러서 범례 서식을 부르던, 아니 여기서 범례가 나오면 서식을 누르던, 하여튼 이 서식이 뜨게끔 해줘야지. 그래서 위치 바꿔주고, 테두리 바꿔주고, 크기나 색깔은 어떻게 한다고요? 글꼴이나 크기는 홈에서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꿔주고. 그것이 일단 191쪽까지가 마무리된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9번 할 사람이죠. 그렇죠. 자, 불량률이 어디에? 불량률. 파란 게 불량률이네. 막대 그래프 파란 게 불량률이잖아요. 자, 불량률 계열에만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 근데 그 값이 바깥쪽 끝에 나오게 하래. 이 차트를 자체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이 있어요. 레이블. 그러면 바깥쪽 끝에 이걸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막대 그래프에도 값이 나오고 꺾어놓은 그래프에도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파란색 계열 불량률을 클릭하고 나서 여기다 레이블 값을 어디에다가 바깥쪽 끝에 하라는 얘기죠. 바깥쪽 끝에 나왔잖아 값이. 원래는 없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파란색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계열 서식에 가서 레이블 추가를 하라는 거예요. 레이블 추가.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숫자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서식에 가서 바깥쪽 끝이 맞은지를 확인하래. 이거를 왜 그렇게 하라는지 모르겠네. 그냥 이렇게 하세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 클릭했죠? 그러면 볼펜서부터 플러스펜까지 6개가 선택됐죠?
그럼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 달라 그랬잖아. 어디에다가 바깥쪽 끝인지 안쪽 끝인지 문제지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바깥쪽 끝에 클릭 끝. 근데 저는 지금 어떤 거는 더블 클릭해서 고치고 어떤 거는 저 레이아웃에서 클릭하고 이랬잖아요. 요게 헷갈릴 수는 있지. 그러니까 범례 위치를 바꿀 때는 여기에서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쪽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요게 수월할 거고,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요 레이블 값을 가운데 그럼 가운데 나타나는 거고, 축에 가깝게 그럼 바닥에 깔리는 거고, 안쪽 끝에 하면 안쪽 끝에 나가는 거고, 밖으로 나가 그럼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런 유형이에요. 그것이 192쪽 보세요. 192쪽. 이쪽에선 대부분 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설명했거든. 아, 그러니까 컨트롤 1번 눌러야지. 컨트롤 1번. 예.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는 거 있고, 메뉴판에서 클릭하는 거 있고, 어떤 건 컨트롤 1번 누르는 게 있는데, 다 그게 그건데, 하나로 여긴 통일한 거예요. 통일한 거지. 왜냐면 2007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안 나오잖아. 2007 더블 클릭하면 안 나왔잖아요. 컨트롤 1번 하면 나오는데. 근데 컨트롤 1번을 외우는 것보다는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우클릭하세요 라면 쉽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을 처럼이네. 10번. 자, 10번은 어떻게 하래요? 생산비용 계열의 너비를 4포인트로 하고 선색은 주황으로 하고 완만한 선으로 지정하고 뭐 이렇게 하래요. 어디 불량률 계열에만 레이블 값을 아까 넣었죠. 그렇죠? 파란색 넣었죠. 10번은 뭐예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생산비용 계열의 선은 그랬잖아. 그게 뭐야? 빨간 거. 빨간 선이 꺾은 선이잖아요. 이게 뭐야? 생산비용 계열이란 뜻이지. 그리고 컨트롤 1번. 우클릭해가지고 서식 버튼 누르지 말고 그냥 컨트롤 1번 누르면 그냥 제일 편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써있다고요? 너비. 그 너비가 어디 있을까? 자, 보세요. 계열 옵션에는 기본축이냐 보조축이냐 아까 해보셨던 거잖아. 표식 옵션에는 아닌 것 같고, 표식 채우기도 모르겠고, 선색, 선스타일. 아, 여기 있다. 선스타일에 얼마로 하래? 4포인트. 옳았구나. 4포인트로 하래. 완만한 선도 여기 있네. 꼬불꼬불하게끔. 아까는 그냥 삐죽삐죽 나왔는데 완만하게 하래. 주황은 아직 못했죠? 주황은 여기 선색에 가면 있어. 선 색깔에 가면 지금 자동 해놨잖아요. 자동. 거기 가서 주황 하래. 주황. 표준색에 있는 세 번째가 주황이거든요. 제가 아까 노란색이라고 했는데 그게 주황이지.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잖아. 이 많은 요소들이 처박혀 있는데 그냥 제일 만만한 거는요, 저 위 메뉴판에서 골라야만 되는 애도 있고 골라야만 되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미 작성이 된 애들은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그냥 더블 클릭해도 열리는데 2007은 안 열리니까 컨트롤 1번 누르면 열릴 거고, 이 열린 창은 굳이 닫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서식으로 바뀌고, 이 꺾은 선을 선택하면 꺾은 선 여기 계열 서식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축 제목을 클릭하면 축 제목 서식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축을 선택하면 축에 대한 서식으로 뜨고, 눈금선을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으로 바뀌고, 모르고 닫았으면 컨트롤 1번 누르면 또 열릴 테고, 그렇게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엑셀에서는 그게 가장 수월해요. 꾸미는 건 다 컨트롤 1번이거든.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너비 요 꺾은 선 그래프에
선색, 선 스타일에 갔더니 여기 너비가 아까 2점 얼마였다고. 2포인트 이렇게 했다고. 내가 2포인트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거든. 이렇게. 근데 얘를 4포인트로 하래. 옳았구나. 꺾었어. 그리고 표준색 주황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완만한 선은 거기 껴있거든. 그러니까 미리 하고 가면 편하지 뭐. 그리고 글꼴, 그 색깔은 얘가 보통 자동으로 돼 있었는데 얘를 실선에 가서 얘를 뭐 노랑으로 할지 빨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황, 그럼 주황이 되는 거지. 4포인트로 이렇게. 예. 표식 바꾸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표식 요거. 마디 있잖아. 마디. 딱딱딱딱 끊기는 마디 있잖아요. 그 마디를 표식이라고 하는데 표식에 관한 의미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11번 남았죠. 11번 뭐라고 써있어요? 차트 영역에 그랬거든. 그럼 무조건 차트 영역 더블 클릭하고 시작하면 편해요. 그럼 차트 영역 서식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림자를 주래.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그림자를 설정하래. 오프셋 대각선 아래가 어디예요? 여기. 이 오른쪽 아래 여기. 4사분면 방향. 뭐를 가지고? 그림자 주래. 미리 설정해 가서 어디? 바깥쪽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라고 돼 있어요? 오프셋 대각선이라는 말만 나오지 바깥쪽 안쪽은 없죠? 아니 바깥쪽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는 제목을 바깥쪽이라고 해놨잖아요. 바깥쪽에 9개가 있잖아요. 그 9개 중에 뭐라도 갖다 대면 오프셋 대각선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가 얘지. 첫 번째 거. 바깥쪽에 첫 번째 거. 이게 신기한 게 그럼 처음부터 오프셋이라고 하든지 바깥쪽이라고 하려면 여기 있는 것도 미리 보기에는 얘도 바깥쪽 오른쪽 아래 이렇게 쓰면 되잖아. 왜 제목은 바깥쪽이고 여기는 오프셋이냐고. 안쪽은 안 그래요. 안쪽은 안쪽 뭐라고 써있거든. 그럼 바깥쪽도 바깥쪽 뭐라고 써있어야 되잖아. 이게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거든. 오프셋이 이제 기준을 향하는 거예요. 기준치를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 내려가. 여기 보실래요? 보세요. 여기. 그림자가 들어갔죠? 그림자가 요 위에는 없는데 아래쪽 밑으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이 대각선 방향으로 그림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죠? 둥글게 어디가 있어? 스타일에 가면 둥글게 이렇게 하래요. 시험 문제에 이 차트의 모양을 둥근 모서리로 처리하시오라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어디냐면은요,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 영역 서식이 떴는데 테두리예요. 테두리. 그러면 여기에 너비를 얼마로 하는지 시험 문제는 너비를 조절하진 않아요. 꺾은 선의 너비는 바꾸라고 하지만 겉테두리에 있는 이 박스에 있는 너비보다는 만만한 게 둥글게 하시오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가 둥그러진 거지. 여기가 오른쪽 하단이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얘가 직각이었거든. 이렇게 직각이었는데 얘를 둥글게 하라거든.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깎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꿔달라는 얘기지. 여기만 깎이는 건 아니고 총 4군데 모서리가 다 둥글게 깎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도 오른쪽 하단이 둥글게 깎여 있잖아요. 여기. 이걸 다 하면, 그냥 본래는 5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11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5문제가 2점씩 5개. 5개를 다 맞춰 10점이 아니라, 한 개당 2점짜리가 5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생산 비용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한 문제 맞추면 2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 불량률 계열은 묶음세로 막대형을 하고 생산 비용 계열은 표식 있는 꺾은 세로를 하시오. 그런데 하나를 못했어. 그러면 그건 다 틀린 거고 감점이 아니라 틀린 거로 처리하고.
그렇게 5문항이 나오는데 2점짜리니까 10점을 맞출 수 있는 거죠. 10점이. 근데 그 5문항에 나오는 게 보편적으로 시험에는 막 한꺼번에 여러 개를 물어요. 한 문제가. 여기는 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뭐 위치를 이렇게 지정하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각각. 그거를 한꺼번에 문제를 내버린다고. 묶어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은 10점이라는. 그렇죠. 10점이죠.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매크로는 5점짜리가 2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도형으로 그리던 뭐 그다음에 뭐야 그 단추를 이용해서 그리던 간에 그다음에 뭐 계산하는 문제든 뭐 서식 꾸미는 문제든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5점, 5점 2개가 나오고 차트는 2점짜리가 5개가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20점이죠. 20점.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194쪽에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 눌러가지고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해가지고 둥글게 모서리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차트를 더블 클릭했죠. 차트 영역을. 아니면 차트 영역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어떻게 꾸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림자 영역에 가서 오프셋 그건 바깥쪽이라는 뜻이고 안쪽 그럼 시험에 안쪽도 나온 적이 있어. 안쪽은 그냥 안쪽을 클릭하면 9개가 있으니까 바깥쪽 그러면 오프셋 그러면 바깥쪽 문제구나 하고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기출공일번 문제. 이거죠. 지금 기출공일번 문제. 9문항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제 기출공일은 8문항 나와 있죠? 실제 시험은 5문항만 나옵니다. 그랬어요, 제가. 예. 자, 여기에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는 거는 아직 설명 안 드렸으니까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목 넣고 하는 거라든지 뭐 색깔 꾸미는 거라든지 하실 수 있는 건 직접 해보시면 좋고 제가 또 설명 드리겠지만 자 보세요. 차트가 이미 만들어진 거를 선택하고 모르고 지워버리면 실행 취소하면 살아나지만 아차 모르고 삭제했더니 에이씨 다시 만들어 그러면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 그럼 차트를 클릭해 보시면 이 차트를 클릭하시면 요 위에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뜹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 중에 1번 남자 성별이 남자. 성별이 남자가 어디 있어? 여기는 남자 여자 상관없었잖아. 그렇죠? 남자 여자 상관없었죠. 아니야? 다 남자만 왔나? 잠깐만. 전체가 몇 명이지? 10명인데 6명만 나왔죠? 그럼 남자 거만 나왔네. 도자기 이용실, 그 다음에 박달재 강정국, 황무지 장승목이 남자네. 그렇죠? 이 남자들에 대한 뭐가 필요하대요? 출석 점수가 이 동네에 있잖아.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근데 저처럼 블록 잡으면 안 돼요? 왜? 여자 점수도 있잖아. 여자 점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석이라는 글자를 기반으로 해서 남자 여기까지는 제목하고 남자 됐죠. 그 다음에 여자는 빼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남자 클릭해도 되고 드래그 해도 되고. 현재 컨트롤 키 누른 상태잖아요. 그럼 8점 건너뛰고 5점 드래그. 다시 처음에는 3개.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 2개 건너뛰어서 9점 8점. 또 하나 건너뛰어서 5점. 여기가 남자 거죠? 출석 점수요. 자, 왼쪽에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보면서 블록 잡으셔야 돼요. 컨트롤 C. 복사했죠. 그렇죠? 차트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럼 차트에 출석 점수 들어갔어요. (198쪽에) 해설해 보면은 그 남자 출석 점수를 영역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누르고 복사를 해가지고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 영역에 들어와요. 다시 실행 취소. 실행 취소는 그 파일이라는 글자 왼쪽에 그 저장 버튼 왼쪽에 왼쪽으로 돌아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차트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디자인에 오시면 데이터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 데이터가 어디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딸깍딸깍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과제를 범위를 정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름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점수. 아까 제가 출석점수 들어갔었나요? 잠깐만. 출석점수 빼고 이 상태에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중간 기사만 떴잖아요. 기말. 그러니까 출석을 넣어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출석을 드래그하고 또 드래그하고 또 드래그하면 출석이 들어가요. 그렇게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차트를 선택하고 데이터 선택을 누르신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출석 점수가 8점, 10점, 출석이라는 글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추가를 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배렸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여기 있는 9점, 8점을 또 드래그 아직까지 망쳐져 있죠? 5점, 5점 드래그 하면 비로소 차트가 완성돼요. 이렇게 하시는 건데 너무 어려워.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봤더니 그래? 그러면 출석 점수만 블럭을 잡자. 출석 점수만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 차트에다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했더니 출석 점수가 쭉 붙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보통 해요. 한번 범위 바꿔보세요. 차트 제목은 차트 제목이 없다. 차트를 클릭하고 어떻게 될까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가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 이거로 하래. 이거로 제목이 보여? 이게 뭔 글자야?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이죠?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 이렇게 글자를 쓰래요? 쓰래. 시험장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감독관님 이 글자가 뭐예요? 못 읽겠는데요? 그러면 다 알려줘요. 그것도 안 보여요? 이러진 않아 절대로요. 그럼 대본에 뭐라고 하면 돼. 감독관은 수험자들이 마음 편하게 시험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감독관이에요. 저도 감독을 가보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감독관이 막 뭐라 그래 수험자한테. 그거 안 되거든. 그러면 뭐라고 하면 옆에 가서 다 도와줘야 돼. 그 사람 그럼 답을 알려주면 안 되겠지만 다 행정 서비스를 해주고 기술적으로 다 도와주는 게 감독관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르시면 손만 딱 들면 감독관이 휘용 하고 달려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요건 뭐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안 보이는데요? 라든지 불러놓고 하든지 공개적으로 질문하든지 이렇게 제목은 썼어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꾸미는 거는 홈에서만 합니다. 그랬죠? 굴림체네. 이번에는 굴림체. 굴림이 아니라 굴림체래요. 보통 하래. 보통이 뭐야? 굵게 진하게 빼란 얘기지. 안 굵게 하는 거. 굵게 하시오가 아니라 보통 그러면 굵은 거를 빼란 얘기. 크기는 13이야. 13이 있나? 없죠? 그러면 그 숫자를 클릭하고 13이라고 쓰고 엔터. 13. 색깔은 어디서 칠해요? 여기서 칠할 수 있지. 여기 페인트 통을 갖고 칠할 수도 있지. 파랑. 이게 글자 제목이니까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서 채우기를 단색 이렇게 파랑으로 채워도 되고 똑같잖아. 여기 가가가 옆에 보면 페인트통 있잖아. 이거로 칠해도 되고. 그 다음에 4번
세로 갑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이 세로 갑축 있잖아요. 이거 갑축. 이 눈금을 어떻게 하래요? 최대를 50으로 바꾸래. 그러면 컨트롤 1번. 2010은 더블 클릭하면 되지만 컨트롤 1번 누르면 열리죠? 이때 뭐를 하래요? 최대값을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바꿔주고 얘를 50. 근데 아직 반영은 안 됐어요? 그럼 그 고정이라는 글자를 다시 눌러보면 돼요. 다른 데 고정을 누르면 안 되고 자기 고정 걸 눌러본다든지 아니면 뭐 표시 형식 메뉴로 간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가보면 50으로 바뀐 게 확인이 돼요. 네. 기말 제국이 어디야? 기말고사? 기말 제국이래. 기말 성적이 빨간 게 기말 성적인데? 그럼 제가 기말 성적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오. 그럼 기말 빨간 걸 클릭하고 메뉴를 찾으면 되는데 기말 계열의 강정국이라는 학생이 여기 있다. 도자기서부터 장승모까지 있는 강정국이라는 사람의 빨간 점수, 즉 기말고사 점수를 어쩌고 저쩌고 하래요. 그렇죠? 이게 헷갈리는 거지. 아까는 이렇게 했었어요. 생산비용을 클릭해서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을 바꿔라 그랬거든. 레이블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라 그랬고, 이게 아니구나. 분량률의 레이블을 하시오. 이렇게 바깥쪽 끝에 하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기말고사 성적은 맞는데 강정국 사람에 대한 것만 바꾸라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제가 빨간 거를 클릭하면 도자기도 빨간 거, 장승목도 빨간 거, 강정국도 빨간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강정국 빨간 거를 클릭해주면, 그러니까 처음에 클릭을 했으면 다 빨간 것만 선택되잖아요. 이때 강정국 거를 다시 눌러주면 강정국 기말 점수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선택했어. 그랬더니 황무지 거만 하고 황무지를 다시 눌러주면 황무지 중간고사만 선택하는 거야. 지금은 기말고사 성적을 선택했고 나서 강정국 사람의 빨간 거를 클릭하면 강정국 요소만, 강정국 계열에 있는 요소만 선택이 된 거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하래요? 레이블을 표시하래. 어떻게 레이블 표시해요? 레이블 여기 있잖아. 어디다 표시하래? 안쪽 끝에. 문제 보면 안쪽 끝에 써있지 않아요? 써있네 안쪽 끝에.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38이라고 나오래? 강정국이라고 나오래. 이 38은 값이죠? 자 보세요. 38 클릭했죠? 38 클릭했잖아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안 돼요? 다시 38 클릭하세요.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강정국에 대한 기말 성적만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강정국 것만 다시 클릭했잖아요. 그래서 레이블을 넣었잖아. 그러면 이 38은 누구 거냐면 강정국 38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황무지도 있고 박살재도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안 보이고 있는 뿐이지 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얘부터 선택해놓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그때 38을 다시 클릭하면 돼 또. 그럼 여기 계열 기말에 요소 강정국이라고 써있거든 위에. 근데 이걸 값을 보여주지 말고 뭘 보여주래요? 문제지에 항목 이름을 클릭하래. 그랬더니 강정국이 뜬 거야. 그렇게. 이제 문제 패턴이 좀 어려워진 거죠 아까보다는.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50%, 간격 너비를 100%로 지정하시라고 써있죠? 이상하게 이 막대기 그래프가 있잖아요. 막대기가 겹쳐있지 않아요? 예전에 그 미스 코리아 자세라고 하잖아. 옆 사람하고 이렇게 겹쳐서 있는 거. 자, 보세요. 클릭했잖아요, 클릭. 처음부터 더블 클릭해도 돼요. 아니, 컨트롤 1번도 눌러도 돼. 여기 떴네, 여기. 계열 겹치기를 얼마로 하래요? 50%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50이 나오게 하면 돼. 아니면 이걸 50이 안 잡히면 요거를 지우고 50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간격, 그 보세요. 겹쳤어요? 막대 그래프가 겹쳤잖아. 빨간 거, 파란 거, 녹색 겹쳤잖아요. 50%니까 뭐야? 반 겹쳤네. 그 다음에 간격은 얼마로 하래? 간격은 150이 아니라 얼마로? 100으로 하래. 100. 100이 무슨 의미야? 거기서 말하는 100이. 보세요. 요 벌어진 간격 있죠? 도자기하고 이용실 사이에 하얗게 벽이 있잖아요. 그 벌어진 간격이 막대 그래프 너비랑 똑같다고. 100%.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간격의 너비를 100보다 크게 하면, 얘를 100보다 크게 하면 간격이 벌어졌죠? 간격이 벌어졌잖아요. 얘를 넓히면 어떻게 돼? 넓히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벌어지게 되면 이 그래프의 그래프 있잖아요. 요 그래프의 너비가 넓어진다, 좁혀진다? 간격의 너비를 넓히면 계열의 너비가 좁혀지는 거죠. 근데 필기 시험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간격의 너비를 넓혔더니 계열의 너비도 같이 넓어지더라. 아니죠. 필기 시험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런 거 나오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아, 내가 이게 해보긴 해봤는데 이렇게 넓어졌나 좁혀졌나는 모르겠네. 에이, 동서남북 찍자 이런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좁혀지면 어떻게 되죠? 얘가 좁혀지면 너비가 상대로 넓어져야 좁혀진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반대로 움직이는 애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막대 그래프 보이세요? 여기 눈금선 이거? 요 눈금선 게이지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키보드로 오르락 내리락 해도 움직여요. 이렇게. 키보드로 조정해도 움직입니다. 겹치기 얼마로 하라고요? 50. 마우스를 여기다 클릭해가지고 고쳐도 되는데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좁혀주면서 그 다음에 퍼센트가 플러스보다 0%니까 어떻게 돼? 0%니까 박달재 기말고사 중간고사 출석 점수가 동등하게 보이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아지면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고 겹치기가 0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돼? 디립다 겹쳐지겠지. 말 그대로 나란히 서 있던 애인데 이거를 반씩 겹칠 거냐? 50%. 100%면 어떻게 돼? 뒤에 있는 애 키가 크면 보이는데 앞에 있는 키가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게 또 안 보이지. 요렇게 바꿔주래. 차.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간고사 계열만 간격을 얼마로 바꿔라 하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만 바뀌면 기말고사 따라가지. 기말고사는 여기 있는데 중간고사만 앞으로 휙 혼자 따라가지는 꼴쯤이 가지는 않겠지. 8번 중간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50% 간격을 100%로 지정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아무 계열이나 출석 점수 계열이든 기말고사 성적 계열이든 간에 그대로 따라가더라. 근데 이거 뭐 에러가 났나? 아까 제가 뭘 잘못 50에 오케이. 얘는 또 틀어졌어요. 중간고사 계열이니까 제 컴퓨터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얘를 50 얘를 100 됐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 보면 차트 옆에 보면 레이아웃에 표가 있어요. 데이터 표. 차트 도구에 디자인이 있고 레이아웃이 있고 서식이 있는데 레이아웃이라는 거 항목에 데이터 표라는 게 있다고. 데이터 표. 이걸 어떻게 하래요? 그냥 표시하라고 돼 있는데
이겁니까? 이건 아니죠. 우리 문제 결과를 보세요. 중간 기말 출석이라는 글자만 보이지 앞에 색깔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예요. 데이터표에서 두 번째 거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색깔 없이 나타나는 거. 이 표가 요 위에 있는 시트 그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번에 남학생들 점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용실 학생은 이게 몇 점이에요? 그랬더니 대략 이제 그래프로 인쇄된 걸 갖다 드리면, 차트로 인쇄한 걸 두면 대략 한 38점 나오겠죠? 대략이 아니라 정확히 얼마냐고요? 가서 확인해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지 말고 데이터 표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용실의 기말 성적은 38점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줘라 이거지. 왜냐면 이 윗사람 중에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하라 이런 표를 보여줘. 그냥 표는 여기 시트에 있으니까 보고 대략 난 눈높이만 여기 높이만 볼 거야. 내가 누가 내려갔고 누가 올라갔는지. 황무지는 학생이 보편적으로 출석 점수도 떨어지고 중간 기말고사도 떨어지죠. 물론 박달재 중간고사는 더 떨어져 있지만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확인하면 되지. 얘가 몇 점 뭐 소수점 몇 점짜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윗사람은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서 데이터 표를 표시하는데 이때 범례 표시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중간 기말 출석이 들어가면은 이 중간 기말 출석이 필요 없죠. 여기도 있고 저기 있을 필요 없잖아. 그때는 얘를 선택하고 범례를 없음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범례를 선택해서 키보드로 딜리트 눌러서 지워도 되고, 마우스를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 이렇게 되면 굳이 오른쪽이나 어디에다가 범례, 파란 게 중간고사예요, 빨간 게 기말고사예요, 얘기 안 해도 알겠지. 그렇게 해서 범례가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 어디? 그림 영역. 이 그래프가 보이는 뒷배경 보이세요? 뒷배경? 이 제목이 있는 겉배경은 차트 영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파랗게 제목 쓴 데는 차트 제목 영역이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보이는 뒷배경이 있잖아요. 여기를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 얘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여기 차트 도구 서식에 가시면 이제 색깔을 꾸미거나 하는 거예요. 흰색, 배경 1, 25% 어둡게라는 거로 색깔을 칠하라는데 그게 어디 있어? 여기 도형 채우기 있잖아. 도형 채우기. 차트 도구 서식에 가면 도형 채우기가 있는데 뭐라고요? 흰색은 여기 있는 게 흰색인 것 같고, 배경 1을 말하는데 25% 더 어둡게래. 15%, 25% 더 어둡게. 이거네. 테마색의 흰색 밑으로 내려가면 5개 중에 중간에 있는 게, 자 보세요. 여기다 갖다 댔더니 흰색, 배경 25% 더 어둡게 라고 써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주란 얘기지. 얘를 클릭하면 짠하니 이 차트가 보이는 뒷 배경이 있었잖아요. 여기 색깔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9번은 뭡니까? 여기 왼쪽 위에 뭐 상자가 보이죠? 글자 상자가 있어. 단위가 명하고 써 있잖아요. 어떻게 입력할까요? 자, 일단 차트에다 그릴 거니까 차트를 먼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저 도형이 무슨 도형입니까? 글상자죠. 가로 글상자예요. 가로 글상자가 여기 있나 찾아보세요. 차트 도구에 있나 없나. 여기 있다.
가로 글상자 있네. 레이아웃에. 만약 여기 없으면 어떻게 돼? 삽입에 가서 이 그리 글상자 이걸 가져와야지. 근데 우린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레이아웃에 갔더니 여기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클릭하고 여기다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여기 하얀 데다 클릭하세요. 그 글자를 쓰세요.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원이야 0이야? 점 원도 아니고 점 얘를 어떻게 하래요? 요렇게 보이는 대로 하래. 근데 어라? 박스가 있네. 얘도 단위가 몇 점 하는 박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클릭하고 나서 어떻게 하래? 얘를 클릭하고 나서 크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윤곽선을 어떻게 해줘? 윤곽선을 뭐 대부분 검정색으로 돌리면 되잖아. 검정색으로. 근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얘가 좀 더 작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아, 물론 가운데 맞춤하면 되지. 그럼 글자 가운데로 쏙 들어오겠지. 요것도 가운데 하세요. 요거. 위아래 가운데도 해줘야 되고, 가로 가운데도 해줘야 되고. 너비도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단위가 몇 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도 잘 보이게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거 맞추려니까. 얘는 또 굴림, 보통, 크기 10으로 하래요. 그건 뭐 여러분 해보시면 되겠고. 아, 진땀이 다 나네. 예, 요렇게 다 꾸며봤어요.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94쪽에 차트 영역의 이게 차트 영역이잖아요. 여기가 차트 영역이라고 뜨잖아요.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랬잖아요. 우클릭하면 나오는 메뉴,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이거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 원래 명칭이. 예.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서식을 누르세요 라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랬죠. 근데 2007은 더블 클릭하면 안 되니까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1번 누르세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저 상단에 이렇게 선택, 영역 서식이라는 게 뜨면 그거 눌러도 됩니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랑 테두리선 그리는 거하고 같이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오! 얘만 지워야 되는데 이 주책 바가지가 이렇게. 예. 자, 강정국이라는 학생의 기말고사 성적만 나긋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말 성적 빨간 거를 클릭하고 나서 강정국을 클릭하면 강정국 것만 선택이 되거든요. 다른 애들은 선택이 취소가 되거든.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을 축에 안쪽 끝에 넣어주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38점이라고 하는 거를 강정국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8을 클릭하고 나서 더블 클릭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컨트롤 1번 눌렀어. 근데 이거를 체크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체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컨트롤 1번 누르면 떴잖아요. 이때 38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38을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그리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딱 떠요. 뜨는데 다른 거는 클릭하면 작대기가 선택된 게 요거만 선택된 게 느껴지는데 처음에 강정국을 클릭하면 나만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다시 원래대로 이 38을 딱 클릭하면 나만 선택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다른 애도 선택이 됐는데 없어서 안 보이는 거지. 강정국만 보인 거니까.
이때 강정국에 있는 38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누르세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이렇게 값이 뜨거든. 그럼 값 빼고 항목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레이블 값을 넣어주고 38을 클릭하고 나서 그냥 컨트롤 1번 누르면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잖아. 아까 분명히 값이 돼 있을 때. 이때 38을 다시 클릭해보면 아, 아까만 선택됐구나 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때 항목 값. 그래서 이렇게 항목 이름이 보이게끔만 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헷갈리는 거지. 아, 저는 뭐 골백 번 해봤으니까 쉽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트를 클릭하고 나서 차트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다 나와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있다고. 예. 그리고 파란 거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넣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레이블만 파란 거 다 나온단 말이야. 예, 또 그렇게 나오고. 근데 강정국 것만 나와라. 그러니까 강정국 것만 클릭해서 레이블을 넣어줘야 되고 그 사람 점수만 가지고 꾸며야 되니까 클릭하고 다시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눌러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얘를 이렇게 바꾸란 얘기지. 그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점수 입력하는 걸 제가 아까 그냥 훅 설명했어요. 자, 잘 보셔야 돼. 삽입에 가서 여기 글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그렇죠? 클릭해 놓고 하셔도 되고 또 여기 보면 차트 안에도 이게 택상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택상자를 클릭해 가지고요. 마우스로 대략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세요. 대략. 그리고 여기에다가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점 이렇게 썼잖아요. 글자는 죄가 없어. 글자는 죄가 없는 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 박스에 정확하게 중앙에 쏙 들어와. 이걸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안 해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래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치우쳐지거든요. 그래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스가 안 칠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가 있는 데를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기도구 서식 위에 뜨잖아. 어차피 셀에다 숫자 쓴 게 아니잖아. 여기다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차트란 개체 안에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메뉴가 뜨거든요. 여기에 윤곽선. 얘를 뭐 자동으로 하던 뭐 빨강은 아니겠지. 아, 설마 빨간색은 아니겠지. 얘가 컬러로 보니까 검정은 보이지만 실제 문제지는 흑백으로 나와요. 컬러 문제지가 흑백 문제지로 나오니까 그래도 빨강은 아니겠지. 노랑은 이런 건 아니겠지. 그렇지. 그냥 깜짝 눌러주면 되지 뭐. 그리고 대략 너비를 얘가 너무 이렇게 크면 이것도 어색하잖아. 박스가. 그러니까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글자가 빗나가지 않게끔 해서 위치만 요 차트 안에 어디 보이게끔만 해주면 되지 뭐. 책에서는 이 50이라는 숫자 위에 단위의 위자가 쓱 보이게끔 위치가 이렇게 조정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단자 위자 사이에 50이라는 숫자가 자리가 그렇게 떡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대신에 얘가 얘가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 이 단위가 이렇게 들어있지도 않잖아. 이 50이라는 숫자 위에 가지런히 대충 놓여 있잖아요. 그렇게 놓으면 되지 뭐. 아, 이걸 감점 처리하진 않겠지. 아, 그거 조금 빗나갔네요. 땡! 이러진 않겠지. 그런데 단위라는 점이란 글자를 쓰라고 하는 거는 세로 갑축의 상단에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그래서 추가했잖아. 그래서 이 글자의 크기는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크기는 10으로 하고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스는 둘러란 말은 없잖아, 지문에. 근데 결과는 보여줬잖아, 이렇게 박스가 둘려져 있는 거. 안 하면 틀린 거야. 안 하면 틀린 거라고. 그러려고 예시를, 이게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이 결과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거는. 그러니까 감점이 아니라 9번 문제는 자체가 땡! 이란 뜻이에요. 다 해놓고 그것만 안 했으니까. 요렇게 이제 문제. 기출공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출공 2번 문제가, 이 문제가요, 작년도 책자하고 재작년도 책자하고 문제가 다 달라요. 이 문제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자, 지금 부서가 영업 2부인 정보만 가지고 하래요. 영업 2부. 근데 여기는 영업 2부가 아니라, 보세요. 차트를 딱 클릭하면 이름하고 1, 2, 3월 게 다 들어있죠. 요 이름하고 1, 2, 3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차트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크기만 다른 거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영업 2부 거만 만들래. 영업 2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름 김사원, 김홍부, 노지심은 아니죠. 노지심은 영업 1부 사람이잖아. 그 다음에 송치훈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봉주, 이양양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 2, 3월도 요렇게 1, 2, 3월, 또 요렇게 1, 2, 3월, 요렇게 1, 2, 3월이잖아. 이게 영업 2부 사람들이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차트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인데 이미 차트는 만들어졌으니까 범위를 조정하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차트 메뉴에 있는 데이터 선택하세요. 데이터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 창이 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그냥 지워버리셔도 되고 다시 이름 김사원, 김흥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봉주, 이양양 그 다음에 컨트롤 키 계속 눌린 상태에서 1, 2, 3월에 3줄 이봉주 것 드래그 이양양 것 드래그 딱 끝나면 정확히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깨진 상태로 보이다가 마지막에 범위를 정확히 잡아주면 이상 없이 답이 착 하고 나오더라. 한번 해보실래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얘를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쉽다고, 자, 보세요. 이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열을 전환합니다. 행열을 전환하면 이름이 떠요. 이름이. 그러면 노지심 제거하고 송치훈 제거하고 이관우 제거하고 이봉주 빼고 이수진 제거하면 영업 2부만 나왔잖아요. 다시 행렬을 전환하면 돼요. 그럼 아까처럼 데이터가 뜨는데 색깔이 바뀌어. 빨갛게 파랗게가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흑백 문제지니까 모르잖아요. 이 흑백이니까 빨간 건지 파란 건지 구별은 못하지 솔직히. 이렇게 해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만사 불회튼튼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 때는 여기는 이름 김사원, 김흥부 그 다음에 이봉주, 이양양 이름서부터 잡아서 1, 2, 3월에 2줄, 3줄째 그리고 이봉주 거 블록 잡고 이양양 거 블록 잡으면 비로소 차트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게 가장 정확한 차트예요. 요렇게 그럼 확인 누르면 이제 차트가 범위가 바뀐 거죠. 한번 해보세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이렇게 만들고 축 제목은
축제목이 어디 있어요? 갑축제목이야? 항목축제목이야? 이름 밑에 이름이란 글자가 적혀 있는 거잖아, 지금. 그 항목축이죠, 갑축이 아니라. 그러니까 축제목은 축 아래 제목 이렇게 만들려는 거죠. 여기다 이름이라고 쓰라는 얘기잖아. 문제지 써 있으니까 어렵지 않고. 근데 이 제목을 어떻게 알아? 이거.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얘를, 첫 번째가 요거죠. 영업이부, 영업실적이라는 글자잖아. 얘랑 연동하래. 내가 여기다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지의 첫 번째 글자가 바뀌면, 알아서 얘도 따라 바뀌라는 얘기거든. 자, 같이 보세요. 차트 제목이 차트 위 이렇게 해놓고 선택이 돼야 돼요. 글자를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차트 제목을 클릭해 놓으세요. 이렇게 클릭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 여기 수식 입력줄 보이세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부 영업실적이란 지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엔터. 그럼 자동으로 글자가 베껴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자가 예를 들어 안녕 이렇게 쓰면 글자가 자동으로 안녕으로 가는 거고 영업이부 영업실적 그러면 제목 따라오는 거죠. 연동하는 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클릭하고 하고 만약 이 글자를 클릭하면 대구 상사 사원별 영업실적이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지정하라는 거지. 요거 G1셀을 그럼 제목이 따라간다 이거지. 이렇게. 예. 요거 이제 처음 해본 거예요. H까지 이렇게 감싸지 않고 그냥 이 자체를 글자를 블럭 잡는 건 없어요. 글자 블럭 못 잡아요. 위에 G하고 H까지 있잖아요. 얘는 원래 요거잖아요. 요거 H까지 벗어난 것 뿐이지 H에는 없어요. 글자가 없잖아요. G의 첫 번째가 글자가 많아서 밀려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선택해주면 돼. 또 문제지가 G1이라고 했으니까 G1만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차트 스타일 처음 배우는 거다. 여기 차트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 이 중에 18번째래. 18번째가 뭘까? 이게 7번째, 8번째, 16번째, 요게 18번째네. 컬러풀한 것.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차트 스타일이라고 돼 있잖아. 차트 스타일. 그럼 1, 2, 3, 4, 5, 6, 7, 8. 마우스 갖다 대면 17, 18 떴잖아. 그럼 클릭해주면 그렇게 바뀌는 거지. 원래는 요렇게 생겼던 애인데 요렇게 생겼던 애인 건데 요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고 18번째 요거죠? 얘를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예. 그 다음 눈금 표시 단위가 있죠. 눈금 표시 단위. 그게 요거죠. 얘가 눈금 표시 단위잖아요. 컨트롤 1번 아니면 더블 클릭. 여기에요. 여기 표시 단위라고 보이세요? 여기 표시 단위. 얘를 얼마로 하래? 1000. 됐네. 줄었잖아. 1000분의 1로. 여기 눈금이 1000분의 1로 줄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던 애를 1000으로 타니까 1000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근데 요 글자가 문제죠. 요 글자. 이 글자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죠. 그렇죠? 그럼 그 글자를 클릭하세요. 글자를 클릭하고 맞춤. 여기 있잖아. 가로 이렇게 하면 돼. 얘가 아까 이렇게 있었거든.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 있던 애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려고 가로. 그럼 바로 보이겠지. 눈금선 어떻게 하래? 눈금선. 이 눈금선 요거. 이 눈금선 어떻게 하래요? 여기 있네. 없음. 선 없음이에요? 선 없음이야. 선을 안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레이아웃에 가면 눈금선 있잖아요.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까 그 레이블, 표, 눈금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눈금선을 없음. 이 눈금선의 테두리 이 선을 테두리 선을 눈금선을 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 안 보이게 하는 거라고. 있었던 앤데 이 테두리 눈금선을 없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금선이 있는데 없음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게 하라는 얘기라고. 달라요, 의미가. 다른다고. 자, 그 다음. 그림 영역이 여기죠. 이 차트가 실제로 보이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를 클릭해 놓고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1번 누르거나 아니면 저처럼 보여 있으면 그림 영역을 클릭해 주면 이 그림 영역이 화면에 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래요? 채우기 효과를 뭐로 채우래요? 질감에 가서 신문 용지로 하래. 채우기 효과를 질감에 가서 얘는 뭐지? 파피루스, 얘는 캔버스. 신문 용지가 어디 있지? 편지지, 재생지. 아, 여기 있다. 신문 용지 이걸 하래 이렇게. 우리 질감 만들어 보는 것도 별로 안 해봤었어요. 질감 같은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질감을 하래, 질감. 도배지나 장판지 같은 거, 벽지 같은 거로 채우라는 얘기지. 예. 범례는 어떻게 하래요? 범례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범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범례를 클릭해가지고, 어디로? 아래쪽이래. 오른쪽이래. 왼쪽이래 하면 되지, 뭐. 근데 범례를 어떻게 하래요, 또? 미세효과 바다색 강조 5라는 거로 하래요. 그렇죠? 그럼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이 차트 도구 레이아웃 옆에 개별적으로 꾸미는 서식이 있는데, 이때 도형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도형 스타일, 여기 도형 스타일. 이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색 윤곽선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색 채우기라고 부르고, 네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미세효과라고 불러요. 미세효과 검정, 미세효과 강조 1, 미세효과 강조 2, 얘는 미세효과 강조 5, 바다색 강조 5. 강조 5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라색은 강조 4, 자주 강조 4. 여기는 바다색 강조 5. 이걸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꾸며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야, 도형 스타일이 어딨냐? 이거지. 야, 제목을 어떻게 하려냐? 축제목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그건 다 차트에 관련된 메뉴니까 이 메뉴판 어딘가에 다 처박혀 있는데 오늘 처음 접하신 거니까 생소한 거지, 얘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찾으려면 되게 헷갈리잖아. 우리 집 거 물건 찾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냉장고에서 뭐 꺼내려고 그러면 막 이것 저 찾아보고 저것 찾아보고 막 뒤적거린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 냉장고 주인은 어때요? 척척척 꺼내 쓰거든? 그런 거예요. 저는 좀 많이 해봤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가는 거고, 여러분 처음 만져보셨으니까 이 물건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르니까 헤매고 찾는 거지. 그러니까는 연습을 많이 해야 쏙쏙쏙 찾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그렇게 이 메뉴가 어디에 있을지를 빨리 찾기만 하면 금방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엑셀은 무조건 모르면 컨트롤 1번 누르는 건데, 이 여기 보면 아까 그 도형 스타일은 컨트롤 1번 눌러도 안 나와. 여기서 따로 나와, 따로. 어떤 거는 도형 스타일 서식 컨트롤 1번 누르면 웬만하면 해결해 주는데 안 나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천사 여기서 찾아야지, 이렇게. 예.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하래요, 여기. 차트 영역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하고 뭐 너비를 2포인트로 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지금 그게 7번 문제야. 7번 문제. 그럼 차트형에 더블 클릭 해가지고 둥글게 하는 거 테두리 스타일이고 너비도 2포인트 있잖아요. 그거 해보시고 이렇게 설명선 추가하는 건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또. 예.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요, 인쇄물 드린 거 있잖아요, 오늘. 그것만 챙겨서 오세요. 실기책 요거는 이제 한동안 안 갖고 오실 겁니다. 얇은 책을 갖고 오시면 돼요, 얇은 책. 얇은 책. 예. 다음 주는 이론 문제를 설명드릴 거니까, 예, 이론 문제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또 전달해 드릴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